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곤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0.2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978.9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63% 올랐습니다. 998.5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방어를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기관이 6,368억 원 물량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이 3,562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2,657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보였습니다. 기관은 1,337억 원, 외국인은 664억 원 사자세 보였고요. 개인은 1,708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전문가님인데 네. 매주 월요일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해요. 오늘은 체크무늬 좀 방송으로 좀 보일까 모르겠는데 체크 무늬에 네이비에 이 그레이가 바탕 색깔 너무 좋은데요. 이런 조합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행커치까지. 네. 자꾸 의상을 말씀하시니까 네, 너무 부담되기 예뻐서요. 시작했습니다. 네. 네, 패션의 전문가 신강석 전문가님, 패션과 또 주식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신강석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1357을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방송 한번 기대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해가 뜨기 전 새벽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춥고 어두운 시기인 거잖아요. 원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까지 이제 그 큰 어떤 방향을 조금 이제 이번 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그 FOMC 회의를 이제 11월 4일 새벽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150억 불씩 줄여서 한 내년 한 6월 정도면 이제 그 테이퍼링을 전부 종료하고 시장에 이제 돈을 풀고 하는 것들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주면서 좀 그 상황들을 잘 수습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일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시장에 통화량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들의 이제 부작용들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그 임대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임대료까지 좀 오르면서 물가는 올라간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이제 주택 가격,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 더 이상은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이제 시장은 좀 잘 살아났다라는 걸 보고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11월 4일 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월이 테이퍼링을 안 한다라고 해도 시장은 아마 오히려 더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테이퍼링 안 한다라고 하면 시장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무조건 할 거고 테이퍼링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서 뭐 갑자기 파월이 뭐 시장과 예상과 다르게 이제 뭐 테이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 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공격을 받을 거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해서 시장은 아마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해가 뜨기 전 새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이제 종합적인 좀 뜻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어둡고. 근데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내려갈 어떤 모양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혀 네.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의아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목요일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그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 선물이 좀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금요일 날. 네. 근데 이제 정작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은 그냥 또 그냥 별거 없이 또 그냥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는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 날 빠진 걸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생각을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고 예, 우리나라 증시는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 어두운 그런 터널 안에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장의 방향은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가 뜨면 하루가 바뀌면요. 네. 하루가 바뀌면 어제 비가 왔어도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좀 화창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면에 이제 날씨가 좀 화창한 날도 그 다음 날 해가 뜨면 또 점차로 좀 이렇게 흐려지면서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해가 새로 뜨면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날씨도 바뀔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분위기도 그날의 어떤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다. 결국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 좋고 미국의 시장에 비해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붙잡혀 있고 좀 약간 뭔가 하락할 것 같고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은 뭐 주위 사람들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뭐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다른 나라들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뭐 호주의 은행도 인상을 하고 한국도 인상을 하고 하는데 미국 혼자 그걸 버틸 수 있겠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이 뭔가 정책을 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미국이 어떻게 그 방향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다른 나라들이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금융시장 속에서 미국 쪽으로 돈이 또 다 빨려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나라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고 네. 이제 그 하루가 바뀌었을 때 날씨도 바뀔 수 있고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날씨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은 큰 흐름이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잡혀 있던 이 흐름이 상승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상승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을 때 시장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기대하는 답을 명확하게 주지 못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큰 틀은 어쨌든 불확실성은 좀 없어진다. 그래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날씨도 바뀌면 분위기도 바뀌겠죠. 분위기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종목의 상승 흐름의 어떤 그런 주도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잘 안 바뀌긴 하는데 제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종목들의 그런 주도주의 업종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의 그런 어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고 갑갑하게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을 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에 해가 뜨면 이번 주가 지나가면 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이제 그 어떤
좀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의 분위기가 이런 불확실성 제거가 훨씬 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3,000 이하에 있어요. 코스닥도 1,000 이하에 있고,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한 10%에서 3,300 갔다가 지금 3,000 정도, 2,978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0% 정도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한 10%에서 한 15%, 20% 정도의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다. 정상적인 흐름이고, 일단은 좀 그런 이번 주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고 하면은 이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의 종목들을 조금 관리하시면서 좀 지켜보자. 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음 코너에서 또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하나 좀 뜯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주평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 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식왕 필살기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오늘장 한 주평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 이 스튜디오 인수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오늘의 종가 1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7,9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카카오게임즈, 장중에 88,600원까지 고점 찍어내기도 했었네요.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게임즈? 일단은 장중 특징주를 이제 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좀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봤는데요. 큰 틀에서 좀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었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실시한 날이잖아요. 위드 그렇죠. 코로나를 처음으로 11월 실시한 1일. 날이고, 네. 오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네. 뭐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원격 뭐 월- 자택근무 뭐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교육 뭐 이런 네. 쪽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해가 뜨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에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인데요. 네. 일단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앞전부터 이제 좀 가격 메리트가 있었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2단 하락을 하고 나서 사실 밀고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이게 카카오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라든지 펄어비스, 특히 제임즈의 흐름이 이제 지금 좀 괜찮죠. 네오위즈 홀딩스 네. 뭐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즈 위메이드 말할 것도 없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재료로서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 M게임 같은 종목이 오늘 또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점점 쉽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지긴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게임주 하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개발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이제 오딘이라는 이제 그 게임이 지금 뭐 1위를 했다. 옛날에 그래서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게임이다 막 해서 이렇게 주목을 막 받았다가 갑자기 조정을 원래 제자리로 그냥 다시 돌아와 버렸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도 오딘은 게임 중에서도 매출을 제일 많이 찍는 게임으로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데도 별로 오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재료가 나온 거죠.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게임 개발사를 인수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 건데, 그럼 이게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올라오는 이런 지금 장중에 보이는 오늘 보이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지금 잡기보다는 다시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다 나중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서 천천히 조금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많이 올라왔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올랐다고 이거 뭐 잡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그 무슨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게임에 그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접합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별적인 재료들이 다 있죠. 오늘 M게임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또 M게임도 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게임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상승이 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방향성이 없는 시장 속에서 흔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움직이지 않고 갈 것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그냥 어떤 재료가 하나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시장은 지금 어렵지 않아요. 시장은 그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결과적으로 시장은 갈 거예요. 위로 갈 건데 그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큰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밑으로 막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 봐야 어차피 10% 20% 안에 정도의 하락 정도가 나오는 그냥 조정. 그게 이제 지수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정도의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기다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을 맞추려고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면서 잡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시는 또 그런 생각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는 해볼 수 있으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이런 게임주들을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앞으로 이 업종이 뭐 계속적으로 조금 나중에 주도주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너무 그런 어떤 이런 작은 어떤 섹터에 너무 많은 거를 베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 연장선으로 카카오게임즈도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카카오게임즈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진원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이 유럽에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19%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오늘 조금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고 이제 내려왔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랑 이제 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 시젠이나 이런 거죠. 예, 네. 많이 이제 개인분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비슷해요. 예, 시젠도 오늘 한 3.57%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오고 나서 이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CMO 관련된 ST팜이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5.37% 정도 올랐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저가 매수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위드 코로나가 간다고 해서 참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런 어떤 여행주라든지 이런 게 갈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반대로 오늘 호텔신라 급락했죠. 그리고 네. 여행주도 크게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게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더 우려를 해서 그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들이 안 그래도 가격이 좀 싸니까 네.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는 오히려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면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거 참 너무 어렵다. 근데 그 가만히 가지고 기다리면 오겠죠. 또 여행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오늘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오늘 위드 코로나 시작하니까 오늘 여행주가 오를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핫배팅을 했으면 그걸 맞추려고 했으면 오늘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자. 일단 지금은 종목을 맞추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어렵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종목들도 보면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했죠. 예,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그 머크사에서 이제 그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한번 레벨 다운을 했는데 네. 옆으로 기다가 그냥 손절 물량이 나왔죠. 네. 예, 금요일 날 손절 물량이 나와서 야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야 그냥 손절해 그냥 다 손절해라 이렇게 그냥 민 거예요 밑으로 나도 손절한다 그냥 다 같이 나락으로 가자 이런 약간 모양인데 네. 이때 이제 뭐 뉴스가 나왔던 게 연기금이 손절한다 막 기관들 손절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야 그냥 다 손절해라 나도 손절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했는데 손절 이 부분이 또 이런 모양이 이제 녹십자도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은 녹십자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녹십자도 제가 딱 요 모양이잖아요. 지금 녹십자도 야 그냥 다 손절해 해놓고선 예, 제가 요거를 보고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거 다시 그냥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밑으로 레벨 다운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들고 있으면 또 다시 그냥 원래 그냥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이거 이탈하면 손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는 내려와 있고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또 그 손절의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또 다시 그냥 올라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네. 일단은 좀 큰 그림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최대한 들고 이번 주는 한번 겪어보자. 그냥 겪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날이 바뀌어서 어떤 방향이 크게 바뀌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이번 주는 그 종목이 움직이든 아니면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든 그런 부분을 막 따라다니고 하기보다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좀 들고 좀 지켜보고 내 종목들을 조금 관리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단 요 진원생명과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NFT 플랫폼 사업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29.43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NFT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옥션도 21% 상승을 했고요. M게임도 게임주인데 NFT랑 또 엮여서 29%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NFT 관련주.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관심을 갖고 좀 약간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전부터 지금 얘기가 좀 신규죠.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그런 어떤 뭐 메타, 갤럭시아 어떤 부분을 런칭한다고 하면서 플랫폼 어떤 사업을 런칭한다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네, 그러면 그 종목만 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막 네. 서울 옥션이라든지 서울 옥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참 무섭죠. 무섭긴 무서운데 네. 기술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상승의 여력은 있겠죠. 상승의 여력은 조금 있겠지만 참 이거는 근데 너무 선수들의 영역이라서 저도 그렇네요.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방면에서 제가 예전부터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다날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이 앞전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다날이 나중에 시장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네. 했었는데 일단 장기간 이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장기간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갈 때 싸이월드의 어떤 맞아요. 부분을 다시 네.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올라갔는데 사실 이 다날에 조금 약간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는 페이코인이라고 이제 이 다날이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 CU라든지 이렇게 계속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그걸 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날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얘네가 지금 만들어서 그 풀어놓은 코인이 시가총액이 한 3조 가까이 한 2조 막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관심이 있고 다나는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FC에 또 이쪽에 좀 엮인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 다른 종목들은 조금 좀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섣불리 좀 잡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NFC 관련된 종목들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왔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일시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좀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갖고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조정이 나왔을 때 붙어볼 수 있냐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회의감이 드는데 다날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로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본업 자체도 좀 튼튼하게 이제 모바일 결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다날의 페이코인을 뭐 비트코인하고 바꿔서 뭔가를 한다 이런 어떤 사업의 재료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의 그런 조정을 좀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네.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눌러준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다나를 조금 약간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톡방 들어오면 알 수 있겠죠.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357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야기가 나와서요. NFT로 넘어갔는데 다날까지 최근에 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 죄송해요. 다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다날을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정을 받고 오르는 모습이긴 한데 네. 어느 선을 돌파해야 더 이제 주도주로서 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다날은 그 이번에 NFT 플랫폼, 그러니까 그 대체불가 코인이죠. 그쪽에 어떤 부분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거기에 네. 뭐 주도주냐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같이 그냥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제 다날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얹혀서 그냥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그냥 오르고 싶은 그러니까 내리고 싶은 애 뭐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고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맞습니다. 그냥 네. 오늘 2차 전지처럼 그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 또 얘기가 또 2차 전지로 넘어가는데 맞아요. 많이 네, 내려갔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리튬 이온 전지를 쓰지 않고 리튬 인산철 전지를 쓴다고 해서 이제 그 중국 쪽에 그런 어떤 배터리를 좀 많이 쓰고 네. 할까봐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도 리튬 인산철이 좀 더 싸고 그게 이제 뭐 키로수 충전이나 이런 건 좀 짧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맞습니다. 쪽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네, 있거든요. 추세 전환이겠죠. 이제 그것도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어떤 얘기나 이런 부분에 그냥 울고 싶은 애 뺨 때리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 다날 같은 경우 제가 주목을 하고 좀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게 뭐 NFT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오르는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재료들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NFT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덩달아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개별적으로 다른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그 NFT 관련된 위메이드,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 시에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다날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엮여서 뭐 3등주, 4등주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은 그 NFT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재료나 이슈로 네.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최근에 정말 잘 갔는데 네. 오늘 이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발언 속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네네. SDI 1.5%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SK 네. 이노베이션이 1.24%, LG화학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하락을 한다.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뺨을 이제 더 맞을 것이다. 네, 일단은 참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네. 이론상으로는 리튬 인산철 전지로 바뀌게 되면 사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은 전해질하고 양극재죠. 그러니까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하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리튬 인산철로 바뀌면 그 부분의 수요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전지박을 만드는 동박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저만의 생각일 뿐이고 그냥 시장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어떤 얘기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죠. 뭐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SKC 이런 거. 네, 맞습니다. SKC도 예, 그냥 5%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리튬 인산철 이런 걸로 인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첨보 이런 게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첨보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첨보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양극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SKC는 이거 전지박 만들고 이런 회사들도 많이 내려가요. 5.6%. 네.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냥 그 업종 자체가 약간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리튬 인산철 이런 어떤 얘기가 탁 나오니까 아니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 팔고 싶은 거 파는 거예요. 뭐가 뭐 전지박이고 뭐가 전해질이고 뭐 이 회사는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그러면 이 회사는 동박이니까 이 회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회사는 많이 내려올 때 여기서 받아야지 이랬다가 이제 같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지금 사실 제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내려올 때 항상 시장이 내려올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빨리 진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얘기가 나올 때 꼭 그 종목을 안 사도 되니까 그냥 일단 매력적인 가격에 오는지까지를 좀 약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너무 그렇게 전투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나는 이 종목을 꼭 사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좀 나눠서 살 필요가 있고 네. 나눠서 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리튬 인산철이고 리튬 이온이고 그럼 리튬 인산철로 바뀌었을 때도 써야 되는 부품이 있으면 그 회사들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말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맞긴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되 조금 지금은 다 같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빠르게 진입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일단 그 이번 주에 그런 어떤 흐름을 조금 지켜보고 그냥 천천히 나눠서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바로 신규로 진입하지 말고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입장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357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인수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3% 넘게 상승을 했어요.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만 6,5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10만 7천원까지 가기도 했고 갈수록 상승세가 탄력을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참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모양이 반대죠. 예,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 앞전에 많이들 사셨는데 네. 지금 뭐 이제 7만 원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거의 뭐 반응이 없어요. 지금 반응이 별로 최근 없고. 삼성전자 뉴스가 이제 바닥이다, 이제 사야 된다라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것도? 일단은 그 지금 디램 가격이 지난달에만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디램 가격이 지난달에만 이제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 디램 이제 PC용 디램이라든지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그게 예전에 막 반도체 품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회사들이 재고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걸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가격이 막 올랐죠. 그래서 네. 근데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뭔가를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게 PC라든지 그런 부분이 덜 팔릴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벌써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디램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그렇게 많이 안 좋게 반영이 되지는 않아 갖고 네. 실적은 이번에 또 성공률 괜찮아요. 좋았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4분기가 안 나왔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네. 지금 보시면 이미 이만큼이 내려왔는데 1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실적을 열었는데 실적이 안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주식들은 어떠냐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안 네.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30% 정도가 빠졌거든요. 30% 정도가 빠졌어요. 한 1월 달 정도에. 네. 예전에 이제 한 1월 달 정도에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고 안 좋았었는데 근데 실적이 한 2, 30% 정도가 이제 3, 40% 정도가 이제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주가는 3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 다음 분기에 계속 발표를 할 때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점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저점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은 실적을 열었을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가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네.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무서운 말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9만 네. 원이 저점이려면 이번에 실적을 열었을 때 확실히 네. 실적이 안 좋아지는 어떤 모습이 보였어야 됐는데 실적이 안 좋지가 않은 건데 벌써 이만큼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안 좋은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근데 주가는 이번에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적이 진짜 안 좋은 게 눈에 보인다면 이 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이번에 실적을 보고 저는 오히려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지가 않고 괜찮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게 저점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상황도 그 뭐 디램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반등이 좀 시작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키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라고 네. 하면서 5,400억 정도를 들여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뭐 8인치 뭐 어떤 그런 반도체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여태까지 반등을 줬던 이유가 나온 거죠. 이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여기서 따라가지 이걸 반등이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얘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오늘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보통 같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막 같이 그렇죠. 많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다가 또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고 마치 또 내려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만 눕고 있고 또 내려서도 옆으로만 눕고 있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얘만 그럼 뭔가 괜찮나? 근데 디램이나 이런 어떤 부분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했는데 오늘 키파운드리 인수 이러면서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것 네. 때문에 올랐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 저점을 만들었을 때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나왔던 이 저점이다. 그러면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그 실적이 안 좋은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 지금 만들어놨던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그냥 경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네. 개인적 뭐 더 여러 분들도 이제 뭐 반도체가 지금 뭐 바닥 아니냐 뭐 지금부터 뭐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는 꼭 이 종목을 안 해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전도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고
하이닉스도 실적을 열어봤을 때 지금의 그 실적이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여기서 나왔던 이 반등은 오늘 나왔던 이 키파운드리를 인수한다라는 어떤 재료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이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예전에 그 HMM의 뭐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네. 지난달에만 10%가 빠졌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좀 지켜보자. 그래서 가격만 보시고 반등하니까 여기서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따라가실까 봐.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천천히 주의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 10% 넘게 빠졌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전문가님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4분기 실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히려 4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왔을 때 이번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저점이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을 열어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그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추세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그런 여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번엔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한 번 정도 안 좋게 나오는 그 부분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성향들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면서 좀 장기 투자하려고 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으로 이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를 단타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시니까 좀 텀을 길게 잡고 이번 분기가 아니라 지금 한 다음 분기 정도에 네. 다시 한번 실적이 진짜 안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자, 좀 나눠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지 않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톡카진 상담소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357번을 꼭 입력해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기본적으로 남겨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현금 보유 비중이든지 진입의 시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빨간불 1233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빨간불님. 그리고 림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빨간불님과 림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이 큰 변곡점이 될 듯합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발 감사합니다라고 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뽀님께서 아나운서님 너무 우아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고민 로보스타입니다.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0.4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24,400원에 마무리가 된 로보스타. 장중에 28,000원, 28,800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격이 이제 22,700원이시고 현재 가격이 2만 원인데 비중 15% 정도에 한 10% 정도 물리신 건데 일단 지금은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10% 한 정도는 10%, 20% 정도는 지금 꼭 로보스타가 아니어도
예, 그냥 뭐 마이너스가 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기본이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로버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LG전자에서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네.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또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좀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이번에 그 앞전에 이 흐름을 보면은 이 앞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이때 이제 그 LG전자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로봇이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한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데 네. 일단 LG전자 쪽에서도 지금 차세대 이제 그 성장 동력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 기술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성과는 안 나겠죠. 뭐 당연히 지금 회사의 그런 어떤 상황들은 좀 적자 구조에 있고 뭐 당장 눈에 띄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긴 하겠지만 앞전에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빠져나가는 거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실적 장세 속에서 계속적으로 앞전의 상승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평상시에 안 움직여요. 평상시에 안 움직이다가 네. 그 어떤 재료나 어떤 부분의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평상시에 주식시장들이 그렇거든요. 평상시에 주식시장들이 평상시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막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빵 터지면서 뭐 나라에서 갑자기 로봇에 관련된 어떤 산업을 키운다 하면 그냥 네. 그날 하루 빵 올라가서 하루 이틀 뭐 30, 40% 올라갔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약간 그런 시장 속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날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전에 올랐던 것처럼 계속 연속성이 나오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중간에 가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 상승이 나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네. 한 번 상승이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다가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그런 상황 속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은 22,7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신데 본정가 이상을 줄 수 있는 상황들 25,000원 이 부분들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올 거예요. 올 건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를 타면서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실적을 내면서 막 어떤 산업 로봇을 생산하면서 실적을 막 쭉쭉쭉 내는 그런 실적 장세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좀 한 25,000원 정도 어떤 분위기를 타서 좀 순간 급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 네. 그럴 때 수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이제 보통 그런 어떤 종목들을 바꿀 때 계속 이런 종목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실적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이제 대기업들 주식을 좀 갖고 있으면서 배당 받으면서 이렇게 좀 길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구도를 좀 잡으려고 할 것이냐 좀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 반등하면 그냥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땐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버텨보자. 뭐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도 뭐 유진 로봇 비롯해서 이게 이 테마들이 계속 돌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또 돌고 돌면서 주목을 받아요. 특히 대선 때도 또 이 네. 로봇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내년 그리고 연초에도 사실 나라에서 어떤 연초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런 어떤 테마들 주들이 나라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막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순간순간 급등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물린 거 아니니까 일단은 들고 좀 지켜보고요. 나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때 좀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종목 교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